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내가 받던 연금액이 줄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구조이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지 대전과기대 겸임교수인 한국연금개발원 금진호 연구위원과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시죠. 금진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진호입니다. 우선 이 기초연금이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기초연금은 개인의 부담 없이요 정부에서 지급되는 공적연금인데요.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이고요. 부부 가구는 53만 5,680원. 네, 이렇게 지급되니까요. 이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걸 또 연간으로 보면요. 단독 가구는 약 400만 원, 부부 가구는 670만 원 정도니까요. 노후 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것도 처음에 30만 원이었다가 33만 4,810원으로 이제 늘어난 거고요. 네, 아주 처음에는 20만 원부터 시작을 20만 원부터 시작을 했죠. 네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 헷갈리는 게 네. 받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젊은 세대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기초연금하고 노령연금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네, 노령연금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금액이 노령연금인데요. 이게 이제 기초연금과는 전혀 다른 연금인데 이 용어에 혼란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기초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법 시행 이전에는 이걸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초연금을 아직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초연금은 별도로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낸 금액에 따라서 그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받는 게 노령연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기초적으로 주는 게 기초연금이고 소득 하위 70% 네네. 어르신에게. 근데 이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또 소득 기준이 있고 거기다가 집이나 재산까지 이게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70%를 지급하다 보니까요. 네. 이 70%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어떤 계산식이 있습니다. 네. 흔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인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매월 발생하는 소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기초연금은 이 70% 선정 기준을 매년 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인데요. 이거는 월 개인의 소득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합산한 그러한 소득 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자, 여기에는 이제 소득과 재산을 합하는 별도의 산출식이 있습니다. 이걸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이런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 인정액이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워요. 복잡하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그걸 가능한가 내가 불가능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지만 네. 무조건 65세 되는 본인이 생일이 되신다면은 한 달 전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민센터 신청하면요, 당신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65세가 되면은 한 달 전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65세 생일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소득 하위 70% 맞으시네요. 아니면 소득 상위 30%시네요. 이거 알려준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알려줍니다. 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거 다 계산해 보긴 참 복잡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이게 내 집이다. 그러면 이걸 소득으로 얼마나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기초연금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그냥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은 그냥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데요. 이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약 50%에서 60%에 해당됩니다.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변동성이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도 비례돼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탈락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이제 5억짜리 집이 만약에 서울에 계신다고 하면 이제 60%를 계산하면 시가 표준액은 3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역별로 공제되는 일반 공제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좀 네. 복잡하죠. 이렇게 서울과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1억 3,500만 원을 떼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소득 인정액이 포함되는 계산액은 약 55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을 만약에 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65세 이상 되시면은 이 주택도 조금 이렇게 작은 평수로 이전하는 것도 좀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그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이제 공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 해 그 베이비 부모들이 약 80만 명이 은퇴를 하고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은 소득이 없으니까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도시에 살다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제되는 금액이 줄어버려요. 지역별로 공제 금액을 보면요. 이 특별시나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 일반 공제 금액, 이 줄어드는 이 공제되는 금액이 줄다 보니까 내 소득 인정액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 기본재산의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서울에서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내가 전원생활을 한다고 시골에 가면은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야, 복잡하네요. 이게 복잡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같은 금액 아파트라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다르고 지역별 네. 공제도 달라지고. 네, 달라지죠. 근데 이게 자가주택일 때도 그렇고 전세나 만약에 월세에 살고 있다. 근데 또 이게 전세도 웬만한 집값보다 비싼 전세에 또 사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전세나 월세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세입자 경우가 있고 또 집주인의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네, 월세는 이제 지출경비니까 관계가 없는데요. 만약에 1억 원이 내가 임차보증금, 전세금을 내고 살고 있다면 이거는 기초연금 재산소득 환산액에 이게 이제 이걸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임대보증금은 내가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그냥 부채로 잡히고 월세는 또 소득으로 계산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개 부동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주택연금은 이 기초연금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내가 받으면은 네. 주택연금액은 부채로 포함되니까요.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죠? 주택을 그냥 소유하는 것보다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받으면 이거는 부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오히려 유리해진다. 네네. 이걸 많이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경우에도 이게 재산으로 그러니까 소득으로 또 환산이 돼가지고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한 얼마 정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원래 이제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를 하면은 이제 탈락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급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하고 이 자동차 가액을 받는데 네. 지금 현재 그 배기량 기준 3,000cc 기준은 요번에 폐지가 됐고요. 이 차량가액 4천만 원이 적용되고 있는데 4천만 원 이상인 차를 타면은 기초연금에는 자동으로 이제 탈락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전기차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타면 이제 국가 보조금도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대략 한 1,000만 원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돌려받았으니까 이걸 빼고서 내가 자동차 가액으로 생각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보조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4천만 원이 넘으면은 기초연금은 탈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4,500만 원짜리 차를 600만 원 보조금 받고 3,900만 원에 샀으니까 나 기초연금 받는데 문제 없겠지 했는데 기준은 그냥 차량 생각하시죠. 가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더 비싼데 그럼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거의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보셔야겠네요. 이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전기차가 이제 소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은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 가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어르신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제 뭐 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악법 중에 악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 상관관계가 전혀 다른 연금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재원에서 받잖아요. 네. 그런데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른데 이 기초연금이 처음 탄생한 이제 그 2014년도를 보면요. 처음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전체 100%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예. 기초연금을 이제 막상 지급하려고 보니까 정부 재원이 이제 예산이 모자랐던 거죠. 그쵸.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70%로 대상자를 줄였고 여기에 이제 감액제도를 적용해가지고 이 기초연금의 재원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70%만 유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은 기초연금에서 탈락된다거나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그런 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결국은 재원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항상 대선이 있을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 또 40만 원 뭐 이런 공약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네. 결국은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또 이 문제로 귀결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특히 이달 들어서 기초연금이 줄거나 아니면 나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무슨 변화가 네. 있었습니까? 네, 이 기초연금이 줄거나 중단되는 분들은 4월과 10월에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기초연금은 해마다 이 상반기, 하반기, 4월과 10월에 기초연금 정기조사라는 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이 정기조사는요, 이 결과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이 수급자 변동 사항을 파악해가지고요, 즉시로 이제 그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조사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변동폭이 커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작년 경우에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이제 마이너스 되는 바람에 이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좀 엉뚱한 부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금융자산에서 기초연금 감액이나 탈락세가 발생하는 요인들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금리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정부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돈을 이제 우리 예금이나 적금에 이제 예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작년에 받으면은 그것이 지금 4월달에 조사되는 이 정기조사에 반영이 돼서 이제 기초연금이 줄거나 중단되는 분들이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잘 몰라서 이렇게 이제 중단되거나 탈락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죠. 내 재산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이자율이 네, 달라졌다고. 이야, 네. 이게 참 함정도 많고 따져볼 게 정말 많은 분야네요. 기초연금은 사실 조금 더 많이 다룰 것들이 많기는 한데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또 기회를 보겠습니다. 한국연금개발원 금진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